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잘 지냈습니까? 네, 드디어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남부들은 어떠세요? 네,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집에 가면 또 자녀들하고 놀아야 되는 상황이 됐죠? 네, 굉장히 많은 시간. 네. 아무튼 뜨거운 여름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상황인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혹시 피해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뜨거운 7월을 맞이해서 또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난달의 동영상의 주제가 아이들의 기질, 어떤 측면에서는 자질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의 3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플라톤 책을 완벽하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독해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할 때, 즉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특히 저희들이 강조했던 것은 자녀들의 자질, 어쩌면 이제 자녀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어떻게 우리가 부모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어떤 동체각으로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 촬영했었을 때, 네, 지난번에 했을 때 아이들이 지금 현재 보이는 것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 아이들이 발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부모님께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그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 놓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우리와 다르게 지금 사회화 과정을 겪고 있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낯선 공간, 낯선 곳에 지금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성장하면서 적응을 하며 또 살아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의 자질, 또 아이들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과 자질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 학교의 교육, 지역사회의 교육, 좀 더 나아가면 우리 전체의 지구가 아니면 인류가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였고요. 지난주의 내용에 귀고 찍힌 내용은 이런 거였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액츄얼 디벨롭먼트 우리가 레벨이 있죠. 그런데 잠재적인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 가능성 사이에는 중간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지금 당장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늘 언제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 좀 여유롭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자녀의 자질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부모로서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번 달 촬영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보는 이제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녀 양육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박 선생이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사실 아이의 스트레스라는 주제 관점으로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이번에 처음으로 정리해봤는데 평소시 지나가는 말로 좀 스트레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좀 관찰하고 기록하고 또 제 반응이 어땠는지 저도 이걸 하면서 처음으로 정리해봤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어떤 상황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제 이 스트레스가 중요하냐 하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아이의 자질, 즉 아이의 특성을 보는 게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모들이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과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스트레스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관찰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아이들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역시나 노출되어 있고, 저도 그 스트레스를 봤을 때, 때로는 같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당황하거나, 아니면 그걸 좀 해소해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느꼈던 거는, 저번 화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월달에 아이들 입학했을 때, 그때 가장 큰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받으면 엄마 나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표현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보이는 게 짜증을 낸다거나 갑자기 막 운다거나 체한다거나 이게 안 하던 행동들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여유가 있었으면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3월에 여유가 없고 가족 모두가 바쁜 시점이라 가지고 그걸 잠깐 놓쳤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적인 상황이 되니까 고민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그럴까를 관찰하니까 이게 새로운 변화 때문에 아이가 이제 육체적으로 혹은 뭐 생각이 좀 달라지는 모습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적응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네네. 그렇다고 제가 학교를 안 보낼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입장이라서 이때는 최대한 일을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끝내놓고 집에 와서는 이제 오롯이 집 생각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야지 아이를 조금 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또 저는 또 육아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일하다 보면 자꾸 육아 시간은 뒷전이 되고 학교 일이 먼저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일하고 육아 시간을 조금 활용해서 애들이 오기 전에 집안일을 좀 미리 쫙 해놓고 애들이 오고 나면 애들만 오롯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가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학교 안에서 제가 근무 활동하는 바쁘지만 집에서는 또 아이들만 볼 수 있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제 아이의 마음을 좀 캐치해주고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아주 좋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죠?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는 누구든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적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좋은 사람 또 내지는 멋지게 환경에 적응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그 마음을 알아주면 좋다. 그것이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지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지금 첫 번째 이야기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다음번 이야기 해주시죠. 애들은 자주 아픕니다. 네. 저희도 막내가 특히나 어리니까 자주 아픈데 이제 이번에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해서 열이 많이 나는 이제 질병에 걸려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짜증을 주변에 있는 것이 다 날아다니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보채지요. 많이 업어달라, 안아달라, 또 자기 요구대로 해달라 하는데 첫 해 때는 좀 많이 저도 힘들었거든요. 입원 상황이. 근데 막내고 또 입원하면 좀 잘 낫더라고요.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거 아니까 좀 견딜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거니까 견뎠지만 아이는 자기가 병원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주사도 아프고 하니까 태어나고 나서도 집에서도 계속 짜증 내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네. 상황을 또 바꾸니까 제 그런 아이의 보이던 행동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어른과 또 내지는 아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이 상황이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죠. 그걸 표현하면서 풀고자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가 오면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피할 건지, 아니면 그거를 무시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직면할 건지 하면서 이제 어른이 어떤 사회와 가정에서 나름의 성격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아이 특성은 바로바로 표현합니다. 이게 어른과 아이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속을 마음에 이러는 거죠. 좀 참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로 건강한 아이. 건강합니다. 잘 짜증이 내고 그리고 힘들다고 할 때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는 이제 스스로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궁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박 선생은 여행을 갔다고 하니까 사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의 지혜를 터득한 겁니다. 아, 내가 힘들 때는 힘들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어. 근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자질과 교육을 통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아이가 아프면 짜증을 내는 건 당연하다. 그걸 안 내는 게 이상하다. 참으면 큰 병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울 때 대신은 짜증을 낼 때 힘드시죠. 그러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얘가 진짜 아파서 그리고 나의 도움을 지금 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얘 우는 상황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으시죠? 네. 그러면 세 번째 사항. 네. 세 번째 사항은 조금 많이 공감하시는데 맞아요. 저희도 이제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리해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안 풀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자기 전까지 자기도 풀려고는 하는데 뭐 시간이 저희는 8시 반에 잔다면 7시 반이 될 때까지 실컷 놉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뭐 해야 될 거 있지 않나. 네네네. 근데 뭐 문제집 풀어야지 이렇게 하면 바로 짜증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좀 뭘 해야 될 일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애들은 하고 안 하는 애들은 안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억지로 시켰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싫어, 더 놀고 싶어 하길래 저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내버려둬요. 아,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아니면 네. 조금 같이 앉아서 조금 재미있게 상황을 유도하지요. 네. 좀 농담을 섞어서 하거나 저도 같이 책상에 앉아서 요거 나도 어렵다 하면서 앉아있으면 쓱 분위기 보다가 와서 같이 앉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 문제집 좀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존심을 상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자존심을 상한데요. 이 상황에서 문제집을 풀 때 억지로 시키거나 또 내지는 너 문제집을 풀어야 될 시간이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얘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그렇죠. 알고 있는 상황을 부모님이 확인해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단지 알고 있으나 어떻게 하기 싫은 거죠. 엄청 짜증내는데. 그러니까 나도 알고 있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거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얘가 알고 있다. 근데 부모님께서 그걸 계속 확인하면 짜증이 난다. 근데 짜증 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제 박 선생님은 같이 옆에서 푸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들 적절하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야, 우리 자녀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더운 여름 이 동영상 보면서 아니 부모는 참기만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 문제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촬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